就是什么呢？日本足球到头了，你相信我，日本足球到头了啊！日本08国少今年在欧洲所有比赛全败，韩国08 0-5克罗地亚，0-3英格兰，就说日韩不行了。你想看美丽足球，你想看传控，你想看地面，你想看技术意识配合，好了，我就问你，今天的这些人，他打传控就能打到这地步，他不可能再高了。 축구하면 안 떠오르는 나라 중국이 승리를 자신하다 결국 참교육당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U23 아시안컵에서 한 명 퇴장당한 일본을 상대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1대0으로 패배하고 만 것인데요. 한국, 일본, UAE와 함께 죽음의 조로 불리는 비주에 속해 있는 중국은 일본과의 1차전에서 전반 17분 만에 일본의 센터백 니시오 류아가 퇴장당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았으나 오히려 경기력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16일 중일전이 열리기 전 중국 내 최고의 영향력을 지닌 축구 해설위원 동르는 일본의 시대는 끝났다면서 중국 U23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발언의 근거는 12일 치러진 중국 U14 남자축구 국가대표팀이 일본에서 거둔 대승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중국 U14 대표팀은 월반의 상대인 일본 U16에게 10대2 대승을 거두었는데요. 대승의 신이 난 중국 해설위원 동루는 자신의 SNS에 일본 축구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고 싶다. 일본 축구가 월드컵 16강에 오르는 것은 이제 끝이다. 아시아에선 한동안 계속될 수 있다. 하지만 틀림없이 떨어진다. 피지컬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은 피지컬로 아무 문제가 없다. 믿어주길 바란다. 능력이 향상되고 있으니 언젠가는 중국의 날이 올 것이다. 가장 강력한 피지컬은 가장 강력한 기술을 압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14살이 16살을 이겼으니 중국의 피지컬이 좋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죠. 일본 현지에서는 중국 U14의 경기 결과에 대해 일절 어떤 관심도 없었지만 동료의 발언만큼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일본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에서는 해당 소식을 다루며 중국 해설위원의 선 넘은 자부심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 U14 대표팀이 10대2 대승을 거두었던 팀은 일본 대표팀이 아닌 오사카 신거 고등학교의 U16 B팀이었던 것입니다. 국가대표나 프로팀 뉴스도 아닌 오사카의 작은 고등학교의 U16을 상대로 중국 대표팀이 승리를 거뒀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었는데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었으면 이런 소식까지 긁어모아 자존감을 올려야 하나 싶은데 이제는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당시 중국 네티즌들 역시 국가대표 대 학교팀, 국가대표팀이 학교팀을 이겼다고 자랑하지 말자라는 반응이었죠. 중국 해설위원 동르는 축구가 자신의 밥줄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국 축구에 관심을 갖게 하려 이런 망언을 내뱉은 것인데요. 일본 축구의 시대가 끝이라는 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국 축구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건 명백한 망언이죠. 동루가 자국 축구의 기대감을 불어넣을 때마다 항상 중국 대표팀은 어처구니 없는 실력을 선보이며 팬들의 등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중일전 전반전만큼은 동루뿐만 아니라 모든 중국 축구 팬들이 이길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다며 큰 기대감에 부풀었었는데요. 전반 17분 만에 일본 니시오가 더러운 반칙으로 퇴장당했기 때문입니다. 뒤따르던 중국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주심은 비디오 판독 온필드 리뷰를 하더니 곧바로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죠. 몸싸움이 필요 없었던 정면에서 신경전을 벌이다 급발진하여 백스핀 블로우를 시전한 것입니다. 결국 니시오는 최소 2경기는 결정하게 되어 UAE와 한국과의 3차전에 모두 출전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퇴장 이후 중국 해설위원들은 자국의 승리를 높게 점쳤습니다. 그리고 그러길 간절히 바랬죠. 14세 국대가 16세 일반 학교 학생을 상대로 이긴 걸 가지고 며칠을 자랑하는 중국인데 만약 대표팀이 일본을 꺾는다 그럼 한순간에 중국 축구에 대한 중국 내 비판이 찬사로 변할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 U23 대표팀은 12번의 경기에서 한 번 빼고 11번 모두 패배했는데 한 번에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그러나 중국은 중국이었는데요. 수많은 찬스들을 허무하게 날려버리며 스스로 패배를 재촉하였습니다. 반칙한 일본 선수는 노답이었지만 중국은 팀 자체가 노답이었습니다. 얼마나 답이 없었는지 피타고라스도 포기한 그 경기 한번 보시죠. 贾非凡可以漂亮，左脚打，带球时间不要过长，会用外脚板。两个人占了个2个后腰，就这种球不得志。前点后场，哎呦，懂了，头球操，跟进，左脚打，哎呦，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 중국 축구 해설위원은 바로 그 동루였는데요. 불과 4일 전 일본 축구는 끝났다며 중국 축구의 시대가 올 것이라고 했던 동루는 자신의 발언이 헛소리였다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그 어느 때보다도 자국 대표팀에 극딜을 넣었던 동루였는데요. 아주 꿀잼입니다. 90分钟之后的感觉来看啊，这场比赛在上下半场呢，给我们呈现出来的，就让我们内心有的感受是两种不同的状态。上半场的45分钟呢，这个到结束的时候呢，我们觉得是有希望的啊，甚至呢有一点欣喜。但是下半场呢，说实话踢到一半的时候啊，我们就有一种感觉，这场可能危险。那董老师觉得这场比赛是我们问题到底是出在什么地方？就是很长时间以来，中国人媒体对于足球的认识和理解，在中国的足球人是不敢打防反的，是不敢开大脚的，因为你打防反意味着保守，就是外教还好，因为他也不看什么舆论，或者他觉得反正我挣完钱我就走。但是中国本土教练往往就受制于这样的一种惯性的思维，所以呢，我不得不说，就是我们运动员有运动员的问题，教练员也教练员的问题，但是我们运动员呈现的是低水平，但是又在关键的比赛当中呢又压力重重，对吧？我们的教练员很勤奋，但是在关键时刻呢可能又患得患失。那这一切来自于哪儿呢？你想看美丽足球，你想看传控，你想看地面，你想看技术意识配合。好了，我就问你，今天的这些人，他打传控就能打到这地步，他不可能再高了，因为他们已经20来岁了，是不可能的了。所以我们中国足球这场比赛输就输了，无所谓。但最主要的，我觉得要是有一个意识认识，如果能够提高，他其实这个决定就代表着我们的本土教练呢，就是受制于很多东西，就是他是就是束缚着这种思想，对吧？他其实没法真正的做自己。我根本就不听你的，你不听舆论的。所以我就觉得我们中国足球的问题不是这一场球的问题，这些球员就这个能力，这个能力应该怎么踢，多打一个人应该怎么踢，谁都清楚，但谁也不敢做。中国足球就是这样，不知道为什么。包括刚才说到的什么这个媒体人、教练、球员，包括大家，对，其实这是一个共同体，我们是共同的啊，就是对于我们来讲呢，其实大家所有人的认识、所有人的认知都到了一个高度，或者说大家能形成一个共同的认知的，对，就认知啊，理解，就是一个价值观，就什么是足球，什么是足球比赛，什么是攻守平衡，什么是敌我双方的实力对比，什么是能够扬长避短，所有这些东西都是足球范畴之内的。因为这个世界上毕竟有强队也有弱队，对吧？也不是所有的队都有一种风格，也不是说只有一种打法才能赢球。我们中国足球需要什么？其实需要找到属于自己的路。那我们自己的路一定不是今天这条路，这条路是一条不归路。所以说，对我们来讲啊，路漫漫其修远兮，需要我们上下求索。当然了，这场比赛到这里就结束了。下一场比赛呢，中国队是要对阵韩国 U23，又是一场硬仗。那场比赛呢是在4月19号的晚上9点钟。届时呢，咪咕视频还会为大家继续带来直播。到时候呢，我会继续搭档董鲁老师为大家带来解说，也欢迎大家届时继续收看。 14억 중에 축구 선수 11명 찾기가 너무나 힘든 중국. 뭐 진짜 문화대 수청식이 축구 재능도 같이 묻어버렸나 싶을 정도로 인재가 없는 현실인데요. 뭐 월드컵은 고사하고 올림픽도 못 나갈 처지인 중국이지만 어처구니 없게도 축구의 시작이 1000년 전 중국 송나라 때부터였다고 우기고 있기도 합니다. 아니 1000년이나 했는데 왜 이렇게 못해? 오늘의 한 줄 평. 중국이 월드컵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나라를 16개로 쪼개 16번 도전한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